엄마와 우리 여보들 불이 타닥타닥 소리내며 따뜻하게 타오르는 이 구들장 옆에 앉아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하나 꺼내볼까 해. 참, 요즘 젊은 것들은 명절만 되면 친정시댁 오가며 얼마나 바쁜지 몰라. 우리 때도 그랬지만 그래도 가족이란 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참 좋잖아. 글쎄 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댁이 차로 2시간 걸리고 친정은 거기서 1시간 더 가야 하는 곳에 있었어. 여자들은 출가하면 외가 사람 된다고 명절 당일엔 친정 못 가고 다음 날에나 갈 수 있었지.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아침 먹고 친정 가려 준비하면 시어머니가 죽상 지으며 쳐다보는 거야. 너네 저녁 먹고 가는 거지? 아니요, 밤 운전 힘들고 지금 가려 해요. 친정 일찍 가서 식당 예약했으니까 저녁 먹고 가요, 어머니. 그런데 짐 싸서 나가려니까 내 신발이랑 아이 운동화가 안 보이는 거야. 어머니, 제 거랑 애 운동화 안 보이는데요? 아, 그거 더럽길래. 좀 전에 내가 빨아놨어. 어머니, 친정 지금 가야 하는데 그걸 빨면 어떡해요? 남편은 그냥 하루만 더 있다 가자. 장모님께 내가 전화할게. 그런데 시누이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언니 아직도 안 갔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드라이기로 덜 마른 운동화 말리다가 화장실 갔는데 시누이가 언니 왜 아직도 안 간 거야? 못 가게 하려고 운동화 빨아버렸다. 왜 그랬어? 엄마 내 아들이 걔네 식구들하고 노닥거리며 웃는 거 생각만 해도 꼴보기 싫다. 명절인데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 좀 더 하고 가야지. 이럴 때 며느리 부려먹지 언제 부려먹냐. 엄마도 예전 명절에 아침 먹고 외가 가자고 아빠한테 난리쳤잖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때 화장실 문 열고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 저희 지금 갈게요. 아들 내일 가면 안 되겠니? 내일은 좀 그렇고 저녁만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곧 울 것처럼 눈물 글썽이며 너네 가버리고 나면 엄마 외롭다.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아가씨 있잖아요. 차 막히니까 지금 가야 돼요, 어머니. 엄마가 식당 예약도 해놨고 운동화도 다 안 말랐으니 하루만 더 있다 가자. 그러자 시누이가 오빠 언니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요. 그렇게 해서 겨우 시댁 빠져나올 수 있었어. 가는 길 내내 남편은 입이 툭 튀어나와서 엄마 외로워서 저러시는 건데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어디 덧나냐. 모르는 소리 좀 작작해. 어머니가 며느리는 이럴 때 부려먹는 거라고 하시더라. 자기랑 우리 부모님이 노닥거리는 게 꼴보기 싫어서 친정 보내기 싫다던.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지. 그 일이 있고 나서 명절 다가오면 1달 전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쿵쾅거렸어. 어머니 전화 오면 못 받겠고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며칠 후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어. 이번 명절엔 엄마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려고요. 연휴 내내 제주도에 있을 거니까 언니도 이번 명절 푹 쉬세요.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간다고 하니 지끈거렸던 두통이 한 번에 싹 가시더라고. 그런데 아들 너네도 제주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하면서 울먹이시네. 남편 손에 든 휴대폰 뺏어서 어머니 저희 식구 여행 경비 어머니가 싹 다 대주시면 같이 갈게요. 했더니 울먹이는 것도 멈추시고 말이 쏙 들어가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여행 떠났고 올해는 시누이가 시어머니 모시고 해외 여행 간다기에 혼자서 만세 불렀지. 참, 결혼 생활 9년 차인 주말 부부도 있었어. 남편은 싸운 후엔 일방적으로 입 닫고 도통 말이 없어. 싸웠으면 풀고 화해해야 하는데 잠수 타버리고 연락도 안 돼서 답답하기만 했어.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싸운 후엔 연락은커녕 생활비도 안 줬어. 가스비는 자기가 직접 내는데 이것도 안 내길래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할 얘긴 없어도 공과금이랑 생활비는 입금해줘야지. 생활비 입금 안 하면 어떡하라고. 하지만 남편은 내 말 무시하며 주말에 집에 오지도 않고 잠수 타버렸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 기분 풀릴 때쯤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와 나왔어. 지금 장난해? 미안해, 기분 풀어. 생활비도 안 주고 연락도 씻고 뭐 하자는 건데. 미안, 2달치 입금 안 한 거 방금 입금했어. 뭐부터 할까? 저 설거지 내가 하면 되나? 남편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설거지면 청소하면서 애들하고 놀아줘. 한두 번이면 몰라도 싸울 때마다 이러니 열받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아씨 그만 좀 해. 지겨워 죽겠네. 남편은 별일 아닌 걸로 잠수 타고 연락 안 되더니 또 생활비 안 주더라고. 생활비 없으니까 가지고 있던 돈 충당해서 썼는데
이제 그마저 없어서 시어머니께 전화했어. 어머니, 애들 아빠가 생활비 안 주네요. 공과금도 밀려 있는데 연락 안 돼요.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니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가 주라고 해야지. 친정엔 차마 말 못하고 시댁에서도 모른 척하니 어쩔 수 없이 남편 물건 당근에 내다 팔기 시작했어. 12개월 할부로 산 골프채도 헐값에 팔아버리고 큰맘 먹고 사준 남편 명품 지갑, 벨트, 신발, 낚싯대, 값 나가는 물건 죄다 당근에 내다 팔았더니 돈이 제법 되더라고. 생활비 쓰고도 남아서 그 돈 들고 애들과 맛집 가서 스테이크랑 파스타 시켜 애들 입에 쏙 넣어줬어. 남편 없이 우리끼리 좋은 거 먹으니 정말 꿀맛이었지. 주말 되니 남편 술떡대서 들어왔어. 그냥 들어오는 건 민망하니 꽐라돼서 온 모양이야.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술 먹은 날엔 꼭 라면 먹고 자는 버릇 있는데 맵찔이라 매운 라면 못 먹고 순한 라면만 먹어. 남편 너무 미워서 매운 라면에 청양고추 팍팍 넣어 끓여줬지. 술떡된 남편은 라면 허어벗고 국물까지 마시더니 거리며 매워 밤새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모습 보니 통쾌하더라고. 다음날 남편은 자기한테 혹시 청양고추 먹인 거냐? 화내길래 시침이 딱 떼버렸어. 그런데 애지중지하던 골프채 안 보이자 내 골프채 못 봤어? 아, 그거 내가 당근 팔았는데. 뭐? 그걸 팔면 어떡해? 그게 얼마짜린데. 그럼 어떡해? 생활비도 안 주고 공과금도 안 주는데. 그런다고 그걸 팔아? 자기 신발이랑 벨트 낚싯대도 다 팔았는데. 뭐? 그걸 다 팔았다고? 어머니도 자기가 생활비 안 주는 거 모른 척 하시길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진짜 너무하네. 내가 뭘 너무해. 당장 공과금 내일 돈도 안 줬으면서 치사하게. 진짜 그거 조금 안 줬다고 제멋대로. 생활비 나중에 내가 다 주긴 하잖아. 먼저 치사하게 군 게 누구? 됐다 말자. 남편은 또다시 한동안 저와 말 안 했어. 매번 이런 상황 반복되니까 이 생활 계속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 생활비 왜 안 줘? 그렇게 일방적으로 입 닫아버리고 생활비도 안 주고 잠수 타버리면 처자식은 못 먹고 살아. 남편 노릇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빠 노릇은 해야지. 그대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 친정에 자초지종 설명하니 친정아버지가 화나서 자네 내 딸하고 이혼하게.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게. 그럼 애들만이라도 데려갈게요. 싸울 때마다 생활비 안 주는 남편 안 바뀌겠지. 참, 또 30살 전업주부도 있었어. 남편은 4남매 중 막내고 남편과 나이 차 많이 나는 시누이 셋 있지. 시어머니는 아들 원했지만 줄줄이 딸 낳고 결국 늦둥이로 아들 갖게 되셔서 남편 그렇게 예뻐하셨대. 시어머니 돌아가시자 시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찬바 취급했고 결혼할 때도 시누이들이 신랑 축의금 모두 챙겨갔어. 아버님은 남편이 모두 가져간 줄 아시더라고. 성격 둥글고 순둥순둥한 남편은 시누이들 앞에서 꼼짝 못하니 답답하더라고. 올케 육전이랑 낙지 어딨어? 재료값 비싸서 올해는 뺐어요. 엄마 제사상에 낙지랑 육전은 꼭 올려야지.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우리도 싸게 하고. 장난 안 치고 상에 올리는 양보다 친구들이 제사 음식 싹 쓸어가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하려면 몸도 힘들지만 재료비가 후덜덜해서 올해부턴 빼버렸죠. 결국 순둥이 남편이 시누이들 등살에 못 이겨 마트 가서 잔뜩 사왔어. 제사 비용 따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건 많지. 그러던 어느 날 명절에 있었던 일인데 시댁에 총 9명 조카가 있어.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들 10,000원씩 챙겨줬더니 다들 고학년인데 10만원씩 챙겨줘야지. 10,000원씩만 준비해서 10만원씩 줄 돈은 없어요. 그럼 계좌 불러줄게 입금해줘. 시누이가 남편 불러 세우더니 쪼잔하게 10,000원이 뭐야. 조카 용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엄마 제사 음식 가지고도 그렇게 쪼잔하게 굴더니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 명당 10만원씩 입금해줬어. 정말 시누이들한테 찍소리 못하는 남편 보는 집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 어렵게 사는 형편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어. 다들 자가 아파트에 외제차 끌고 다니고 여유 있는 분들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누이에게 선언했어. 앞으로는 가족 통장 만들어서 지출할게. 장남이 다 알아서 내야지. 동의 안 하시면 제가 차례 다 없앨 거예요. 누구 맘대로 없애.
그럼 아주버님이 제사 가져가시던가. 그리고 애초에 다 같이 제사 준비할 거 아니면 저 안 합니다. 옳게 원래 제사는 그 집안 여자가 차리는 거야. 전 그것까지 모르겠고 다 같이 안 하면 안 합니다. 애들 용돈도 저희가 주고 싶은 만큼만 줄게요. 저희 여유도 없고요. 강요하지 마세요. 다들 잘 들었지? 앞으로는 다들 며느리 뜻에 따라 주도록 하거라. 그리고 너희가 가져간 축의금이다. 이자 쳐서 다 돌려줘라. 호윤이 너 치사하게 아버지한테 말했어? 나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형님 누가 말한 게 뭐 중요해. 너희가 뭔데 축의금 가져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다시 토해내거라. 그런 게 어딨습니까? 잔에 빠지게. 죄송합니다. 제대로 다 받아냈는지 통장 확인까지 할 테니까 너희 이자까지 쳐서 틀림없이 돌려줘라. 그렇게 해서 겨우 축의금 돌려받았어. 아버님 등에 업고 장남인 시누이들은 소리도 못하더라고. 남편이 호구 취급당하고 아무 말 못할 때마다 속에서 불타고 결혼 후회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아기 아빠니까 참아야지 다짐하는데도 다시 돌아가면 결혼은 안 하고 싶어. 오빠 나 2줄이야. 그때 2줄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잘했다. 지금부터는 항상 몸 조심하고 좋은 것만 먹어라. 남편은 물론이고 가정도 축하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셨어. 한번 아픔 겪은 후 찾아온 아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임신한 거라 걱정 앞섰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감동이었어. 입덧 심해서 힘들었는데도 세상 모든 게 아름답고 매일매일 행복했지. 그렇게 기쁨에 젖어있던 어느 날 중기 유산 겪게 됐어. 첫 번째는 초기였다. 정말 말로 표현 안 되는 고통이 오더군.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만 울어라. 그렇게 며느리 몸만 더 상해. 자꾸 오니까 자기 몸만 더 힘들잖아. 얼른 기운 차려서 남편 좀 잘 챙겨라. 내가 빨리 기운 차려야 남편도 덜 힘들지. 아들 손주 보겠다고 여기저기 자랑해놨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산부인과 원장님이 오셔서 몸 괜찮은지 물어보시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약했어.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원장님 연담 신청해도 될까요? 제가 문제여서 뱃속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은 겁니다. 며느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장님은 제 문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검사라도 받아봐라.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지. 나중에 할게요. 임신 안 되면 시험관이라도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시험관 하면 쌍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네. 몸조리 잘하고 보약도 지어줄 테니 시험관은 하지 마라. 퇴원 당일 정말 성공했어. 고생했어. 참하다 내 딸. 시어머니는 박수치며 기뻐하셨어. 시누이가 난임으로 시험관 했는데 시험관 2차 만에 임신되는 소식이었어. 그렇게 퇴원 후 집으로 향했고 시댁에서 연락 오더군. 이런 소식 올케한테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알려야 되니까. 나 임신했어. 시험관 2번 만에 성공했는데 올케한테 축하해달라고 말 못하겠네.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이고 엄마가 나 임신 성공했다고 이것저것 준비했다고 하니까 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가. 형님 임신 축하해요. 지금은 입맛도 없고 몸도 안 좋아서 전 못 갈 것 같고 남편만 보낼게요. 다음에 볼 땐 아기 옷 준비해서 갈게요. 시댁 단톡방에 여러 장 사진과 동영상 올라왔어. 세일 축하 노래 부르며 밝게 웃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 임신 축하 선물들. 임신 축하해. 오늘 못 가서 아쉽네. 둘째 시누이도 축하 올리고 난리인데 그 사진들 보니 하염없이 눈물 났어. 그때 깨달았어. 시댁은 나라는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전 너무 서러워서 조용히 시댁 단톡방에서 빠져나왔어. 남편이 집에 와서 왜 단톡방 나갔어? 왜 나갔냐고. 적어도 오빠는 내 심정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웃음이 나와. 나도 마음은 안 좋지. 그 누나가 어렵게 아이 가진 건데 축하는 해줘야지. 축하 좋지. 친정엔 전화만 해도 눈물바람이셔. 그런데 오빠 식구들은 내가 뻔히 보고 있는 줄 알면서 어떻게 그런 행복한 표정으로 동영상 올리고 해? 내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봤어. 다음날 시어머니 집에 오셨어. 몸은 괜찮니? 아니요, 안 좋아요. 그러게 집에 와서 맛있는 것 좀 먹지 그랬니? 시어머니 습관성 유산 검사를 해보면 좋다는구나.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니 자주 탈인하는 거 아니겠어. 내 시누이 다니는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니?
어머니, 제가 태어난 지 한 달이라도 됐나요? 저 태어나고 집에 온 지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왜 계속 검사하라고 하세요? 제 몸이 문제라고 믿고 싶으신가 본데요. 그래도 지금은 아니죠. 저한테 너무하다 생각 안 드세요? 왜 갑자기 화를 내냐? 난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제 생각이요? 제 생각하신 거라면 남편한테도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하셨겠죠. 제 몸이 문제가 아니라고 원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끝까지 못 믿고 다른 병원까지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저도 검사 받아보고 남편도 검사 받아볼 테니까 제 몸이 정상이면 더 이상 제 탓하지 말아주세요. 참나 내가 언제 내 탓을 했다고 그러냐.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평소에 안 하던 말대꾸를 다 하고 너 얼른 쉬어야겠다. 한 달 지나서 시누이 다니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했는데 나에겐 문제 없었고 습관성 유산 검사도 다행히 정상 나왔어. 편도 검사했는데 남편이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시어머니께 그대로 알려드렸는데 그거 잘못된 검사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유기농으로 얼마나 잘 먹이고 키웠는데 검사 받으라고 하셔서 검사 받고 남편 문제라고 알리는데도 못 믿으시는 저도 어쩔 수가 없네. 뭐야, 그럼 내 아들하고 이혼이라도 하게. 그럼 그렇게 하자. 내 아들이 세장가 가서 바로 애 생기면 누가 문제인지 알 수 있겠네. 어머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전 어쩔 수가 없다고 한 말씀 드렸을 뿐인데 여기서 이혼이 왜 나오죠? 혹시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혼하라니까 겁나냐? 이봐, 내가 문제가 있었네.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너무 속상하니까 더 이상 어머니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으니까 그만 가주세요. 나보고 나가라고? 시민한테 못하는 소리를. 없구나, 나가라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어디서 되먹지 못한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씨를 말리러 들어. 나가 가라고요. 가마 가면 될 걸 아니야. 더러워서 안 온다. 시어머니는 신발장에 올려둔 화분 깨고 나가셨어.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 왔어. 어쩌다 보니 나도 흥분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니 이해 좀 해다오. 10만 원 보낼 테니 소고기 사 먹고 없던 일로 하자. 아니요, 안 받겠습니다. 그 돈으로 소고기 사 먹으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했던 말씀하셨던 행동들 저 절대 못 잊겠어요. 이게 왜 깨져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다더니.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남편에게 있었던 일 모두 알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전화로 한바탕 했어. 엄마 욕도 하시고 화분도 깨고 얘 무슨 짓이야. 한편은 나와 시어머니 중간에서 힘들어했어. 어머니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됐어. 이들 이혼해라 해도 못 나가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시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저희는 이혼하게 됐어. 9년 후, 아니 저것이 애리 나왔어. 초식 듣긴 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난 애들 키우면서 잘 지내지. 오빠는 원했는데 헤어졌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근데 왜 헤어졌는지 물어봐도 돼? 내가 문제서 애 못 낳아서 엄마가 또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됐어. 어머니는 여전하시네.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해서 뭐해. 다 지나간 일인데. 그리고 길에서 이렇게 마주쳐도 이제 모른 척 해줘. 그러자 잘 살길 바랄게. 치료 전 남편 어머니에게 전화 왔어. 애들이 시기나 있던데 쌍둥이니 그래서요. 무슨 건인데요? 애들이 몇 살이니? 그건 내 물어보세요. 너 이혼하기 전에 시험관 한번 해 했잖니. 혹시 유전자 검사는 해봤니?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도 그렇고 내 아들 애인 것 같아서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애 못 낳아서 또 이혼시켰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의 못 낳는 거는 인정하셔야죠. 헛소리 하실 거면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내 아들 애가 분명 많은 것 같은데 너희 헤어지고 태몽도 꿨어. 쌍둥이 태몽 도망갔어요. 우길 게 따로 있지. 미쳤냐고. 무슨 일인데. 그래 몰라 미친 할망구가 우리 애가 자기 해래 뭐. 전화 바꿔봐. 저기 내가 오해했네. 다신 전화하지 않으마.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어서 오세요. 휴대폰 바꾸시게요. 시계 깨졌는데 깨진 김에 바꾸려고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번호도 바꿔주세요. 참, 결혼한 지 9년째인 40대 맞벌이 여자도 있었어. 시부모님은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저를 반대하셨어. 이혼 가정 것도 싫지만 수준 맞아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절대 안 돼.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
그런데 갑자기 임신하게 됐고 남아 손자 사상에 있으셨던 시부모님은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 허락해 주셨어. 아이 낳고 조리원에 오신 시부모님이 돈봉투 주시면서 처음 꺼내신 말씀은 내 손자 생각해서 주는 거야. 남은 돈은 내가 쓰지 말고 애한테만 써라. 알겠니? 시부모님은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장만해 주셨지만 나에게는 계산적이고 냉정하지. 그냥 준 거 아니다. 내 덕에 내가 호의롭게 사는 줄 알아. 앞으로 효도하면서 갚도록 해라. 없는 것이 염치라는. 주말에 우리 집 와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주말엔 항상 찾아뵙고 보양식 직접 만들고 집안 청소하면서 효 다하려 했지만 어떤 노력해도 시부모님은 나를 싫어하셨어. 명절엔 전날 가서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음식 장만하고 시댁 식구들과 고모는 거실에서 놀고 나는 밥 차리고 과일 깎아 날랐어. 보다 못한 남편이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입은 도다모 하고 설거지를 영석이가 가고야. 밥도 못 먹었는데 제가 해야죠. 설거지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내가 하마. 엄마가 왜 밥 먹고 울케가 하겠지.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를 잘해야지.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 기댁에 와서 딸가 되면 안 되지. 질부 무안하게 왜 그래. 시아버지가 좀 괴팍한 구석이 있어. 그러려니 해. 영주야 질부 편하게 밥 먹게. 내가 설거지. 그렇게 해서 겨우 밥 한 끼 먹었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시아버지는 나와 우리 집안을 항상 무시하고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하셨어.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반주 드시더니 내가 갑자기 잘못되면 내가 병수발 들어라. 어디 아프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 생년민준이 애미가 간병해 엄마가 하면 되잖아요. 나도 병수발 들기 힘들어. 젊은 며느리가 간병해야 늙은 애미가 해야 되겠니? 그럼 누나가 하는 건 어때? 왜 와이프더러 병수발 들라니까. 아까워. 나도 집에서 할 일 많아. 회사 받고 하면 되겠네.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대답을 해야지. 딸처럼 굴지 말라니. 아버님 아들 딸한테 간호받으세요. 저는 며느리 도리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요양병원 좋은 데 많은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요양병원. 부모가 병들면 수발 드는 게 며느리 도리야. 저희 친정엄마 아프실 때 남편이 간병하면 저도 그때 시부모님 간병하게. 귀한 애들이 왜 내 엄마 병수발을 들어. 정수발은 집 며느리가 들어야지. 시아버지가 간병해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하면 될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그때 기가 올라오신 시고모님이 남의 집 귀한 딸이 집종년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하게. 그리고 올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불엄마 돌아가시 전에 나 혼자 병간호하느라 결혼도 못하고 좋은 세월 다 보냈잖아. 친딸도 자기 부모 병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켜준 건 사돈인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 엄한 귀한 딸한테 병수발을 들래. 신보가 아주 못됐네. 못됐어. 하시며 호통치시니 시가 식구들 모두 꿀먹은 벙어리 됐어. 시아버지는 자신의 일미리 예견이라도 하신 건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아프기 전 몸 상태 좋으셨던 시아버지가 회복 안 되자 시어머니는 간병 거부하셨어. 함께 요양병원 상담받고 왔어. 남편이 요양병원 사진 카톡으로 시어머니께 보내드렸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왔어.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병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간병을 해야지. 시아버지는 요양병원 싫어하신다. 내가 시부모한테 집 받았으면 시아버지쯤은 100번이라도 하겠다. 너희 집에서 간병하면서 그렇게라도 내가 그 빚 갚아야지. 시어머니 아버지도 그걸 원했고 그 집 저한테 해주신 건가요? 어머님 아들한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빚 갚으라고 하세요? 안병인 쓰시면 되잖아요. 남의 손에 맡겼다가 아버지 어디 부러지기도 하면 올케가 책임질 거야. 며느리가 떡하고 있는데 돈 줘가면서 한 병인 쓸 일 있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혼하면 저 이 집 며느리 아니잖아요. 제가 간병할 필요도 없고요. 올케 미쳤어. 그럼 아빠는 누가 병하? 아버님 핏줄인 형님이 직접 감하.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식구들이 잘못했으니까 나랑 다시 얘기하자. 누나랑 엄마도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그러기 말이다. 내가 왜 얘한테 사과를 해야 되니? 나 이혼당하면 엄마가 애 키워줄 거야. 뭐야?
우리 식구들 때문에 이 사람 마 고생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누나도 엄마도 아버지도 이 사람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사람 있어? 밥도 편하게 먹게 해준 적 없잖아. 맨날 구박이나 하고.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근데 생각할수록 내 아들이 너무 아깝고 우리 집안이랑 너무 급이 안 맞으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건 사실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너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다오. 그리고 이혼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내가 힘들긴 힘들었나 보구나. 너희 아버지는 그냥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 쓰자. 사진 보니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올케가 해야지. 올케가 아버지 간병 안 하는 건 용납 못해. 아, 귀하네. 손주 애미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순 없잖니. 이혼하면 내 동생 후레비밖에 터드니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어. 나는 남편 갈 때 한 번씩 같이 찾아뵙고 며느리 도리만 하고 있어. 그동안 매주 나 불러내 부려먹던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부 쓰신다고 하더라고. 글쎄 30대 평범한 여자도 있었어. 고딩 때부터 친하게 지낸 소영이라는 친구가 있어. 7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식 하게 됐는데 결혼 전에 소영이와 친구들에게 밥 사고 청첩장 돌렸어. 소영이가 부케 받기로 해서 부케 받을 때 이쁘게 옷 입고 오라고 30만 원 상품권도 챙겨줬어. 그런데 결혼식 당일 소영이가 갑자기 민정아, 나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남친이랑 싸워서네 결혼식 할 기분이 아니야. 내가 안 오면 어떡해? 부케 내가 받기로 했잖아. 그건 다른 애들한테 부탁해봐. 야, 갑자기 이러는 건 아니지. 나이 기분으로 못 간다고 뚝.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정말 서운했어. 그래서 결혼식 후엔 아예 연락 없이 지냈는데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 걔도 연락 없더라고. 몇 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에게 연락 왔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그냥이라고 했지만 목적은 눈치챘어. 예상대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결혼 축하해. 그때 그 오빠랑 하는 거야. 맞아. 나 지금 너네 집 앞인데 나올래. 밥 살게. 근처에 맛집 없더라. 편점 괜찮지? 뭐 내 결혼식에 올 거지. 와서 밥 먹고 가. 글쎄 난 좀 바쁠 것 같네. 그러지 말고 꼭 와주라. 내가 내 베푼데 와야지.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결혼식 때 내가 부케 받는다고. 내가 상품권까지 줬는데 너 이러는 거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 친구 별로 없잖아. 결혼식에 꼭 와주라. 사진도 꼭 찍고 가고 하면서 계속 불쌍한 척 징징대길래 알겠다고 했어. 얼마 후 청첩장 모바일로 띡 보냈더라고. 야, 넌 명숙이 청첩장 보내고 밥도 샀다며 왜 남 빼? 내가 결혼 전에 너 밥 산 거 잊은 건 아니지. 내가 그때 밥 샀잖아. 뭐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은 거 말라는 거야. 응, 내가 그날 너네 집에 가려고 택시 타고 간 건 계산해야지. 택시비에 조금만 더 보태면 밥값은 넘었겠다. 야,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결혼하기 10분 전 친구는 계속 내가 오는지 체크했고 너 언제 와? 계속 친구 연락 받으면서 응 가고 있어. 왜 안 오냐고. 거의 도착했어. 야, 나 이제 곧 입장해야 돼. 빨리 와. 다 왔어 하면서 휴대폰 전원 꺼버렸어. 그리고 간장게장에 야무지게 밥한 그 뚝딱 해버렸네. 그날따라 꿀맛이더라고. 야, 너 왜 내 결혼식 안 왔어? 내 결혼식에 갈 기분이 아니어서 못 갔어. 친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부들부들 거리더니 이미 친친 하면서 전화 뚝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친구에게 바로 톡 보냈어. 미친는 너지. 결혼 축하한다. 잘 살아. 긁은 거 확인하고 바로 차단버렸네. 2년 후 우리 아기 이번에 돌잔치에 시댁복이 쪽팔리니까 꼭 와줘. 누구 나야 소영이. 참 임신 28주 차 임산부도 있었어. 몇 년 전 시어머니가 허리디스크 수술 받으셨어. 누구 하나 제사 대신 하겠다는 소리도 안 하셔서 그 해로 제사 없앴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밥 먹자고 오라셔서 갔더니 대기 그릇 꺼내 놓으셨어. 이게 뭐예요 어머니? 포맷 모르니. 제기 그릇이 찼니? 어머니 제사 안 지내시나요?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으니까 제사 다시 지내야지. 저는 제사 음식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데요. 넌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니? 친정은 제사 안 지내는데요. 올해부턴 제사 지낼 거니까 잘 보고 배워더라. 일주일 후 오늘 집에 좀 와야겠다. 왜요 어머니? 왜긴 왜야 오늘이 제삿날이다.
와서 얼른 음식 장만해야지. 오늘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날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어차피 제사 날짜가 주말이라 따로 말 안 했지. 여행 취소하고 빨리 와라. 제사 날짜를 미리 말해주면 어디 덧나나요? 일부러 먹이려고 그러신 건지 이해 안 되더라고. 시댁 갔더니 아버님과 시동생이 술만 드시고 있더라고. 시어머니가 재료 손질하다가 새벽에 장 보고 왔더니 피곤하다 한숨 자야겠다 하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나머지 재료 씻고 준비 다 해뒀어. 그리고 시어머니 깨웠는데 자는 척 하시는 건지 여러 번 깨워도 안 일어나시더니 시동생 표정 안 좋아졌어. 형수님, 엄마 좀 많이 도와주세요. 몇 년 전까지 엄마 혼자 제사 준비 다 하시고 설거지도 도맡아 하시면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수술하시고 제사 없었다가 이제 겨우 다시 제사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안 해서 지금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형수님이 옆에서 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안쓰러우면 사지 멀쩡한 본인이 직접 도와주면 될 일인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 어머님 혼자 다 하실 동안 왜 안 도와드렸어요? 저기 설거지 쌓인 거 보이시죠? 저거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그 말 듣고 있던 남편이 조용히 설거지 해버리더라고. 내가 안 일어나면 알아서 전도 부치고 생선이랑 고기도 쪄놓고 해야지. 뚱하게 앉아서 뭐하고 있니? 그러자 남편이 엄마 은영이 고생시키지 마. 그게 무슨 고생이야. 1년에 몇 번 조상님께 예의 차리는 게 무슨 수고라고. 수고, 그럼 수고가 아니야. 물 한 잔 떠놓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 제사 음식 누가 다 만드는 건데. 그렇게 쉬우면 아버님 혼자 다 하시면 되겠네. 여보가 참마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지 말라고. 따로 말씀 잘 드려볼게. 나는 동그랑땡 조금 붙이고 나니 다리도 저리고 배도 당기고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느려 터져서 다음 제삿날은 어떻게 지내려고. 몸이 무거워서 그래요, 어머니. 이 집 남자들도 제사 음식 함께 준비하면 안 돼요. 남자들이 무슨 음식을 해? 남자들이 제사 음식 만들면 포정 탄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사 너희 집에서 지내자네. 제사 가져가란 말씀이세요. 그렇다기보단 너희 집이 평소도 크자 제사 지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그러지 안 돼요, 어머니. 저희가 제사를 왜 가져와요? 언젠가는 너희 몫이야. 미리 가져가서 배워둬야지. 그래네 시어머니 허리 수술한 지 5년도 안 됐다. 조상도 보려면 너희들이 제사 장석 보셔야지. 아버지 제사 주시게요. 저는 제사 오는 순간 절에서 오실 거예요. 제사 넘겨주시자마자 절에서 바로 제사 지낼 거니까 상관없으시면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날짜 다 합쳐서 합동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 이렇게 으름장 놓으니 대사 가져가라는 소리 쏙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남편이 시동생에게도 한마디 했어. 술만 처 먹지 말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어디 싸가지 없이 형수님한테 도와주라 말라야. 그렇게 해서 시동생이 남은 설거지 다 하게 됐고 남편이 뒷정리까지 마무리해 주었네.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어찌어찌 제사는 끝마쳤는데 그래도 부활된 제사 없애자는 말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이제부터 차례 제사를 절에서 지내자고 했고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노발대발하셨지만 남편이 완강하게 밀어붙이자 지금은 시댁에서도 일단 그렇게라도 해보자고 한 상태야. 제사 가져가라는 말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남편이 결정을 잘 해줘서 한시름 놓았네. 아, 결혼한 지 5년째 이용 중인데 공무원 시험 오래 준비했지만 계속 실패해서 백수로 지내.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는 친구 말만 듣고 아버님 몰래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아 주식에 손댔는데 주가 쭉 떨어져 결국 갖고 있던 주식 모두 손절하게 됐고 그때 생긴 빚을 시댁에 서 아직까지 갖고 계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큰아들 안쓰럽다며 큰아들 감싸면서 생활비 아껴서 큰아들 용돈도 주고 다 퍼주시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 아주버님이 공부 꽤 잘해서 집안 자랑은 물론 동네 자랑이라 남편은 뒷전이고 아주머니 만트로피처럼 꼭 끼고 다니셨대. 결혼 전에 남편 수입을 어머니가 관리한다고 하셔서 남편 통장 어머니께 맡겼는데 아주버님이 여자 데려왔는데 임신해서 집안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전세집 구해줬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돈 못해서 전세집 구해줬다고 하더라고. 나도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맡긴 건데 그걸 형한테 다 써버렸어. 형이 자리 잡으면 돈 틀림없이 갚는다고 했어. 너희 신혼집은 미안하지만 둘이 알아서 해라.
결국 신혼집은 모아놓은 내 돈과 친정에서 약간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대출받아 장만하게 됐어. 남편 가진 비상금으로 혼수 채웠고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나에게 생활비 청구하셨어. 이제 결혼도 했으니 생활비 얼마씩 내놔야지. 매달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하루라도 늦으면 득달같이 나에게 전화와서 돈 떨어졌는데 입금 왜 안 해주니? 하십니다. 아기 태어나고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오셔서 형 차 사줘야 하는데 돈 좀 가진 거 있으면 내놔봐라. 돈 없어. 우리 귀한 손주 평원 다닐 때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불쌍해서 그런다. 너희는 많이 버니까 돈 좀 보태라. 병차 타고 다니라고 해. 너희는 중형차 끌고 다니자니 형이 너희 차 보고 기죽어 사야 되겠니? 계속 남편한테 돈 달라고 떼쓰시길래 내가 나서서 딱 잘라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괘씸했던 모양인지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으시고도 축하 한마디 없더라고. 딸아기 태어나고 돌잔치 했는데 돌잔치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돈봉투 정리하는 남편 보더니 금방 쓰고 들려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다오. 형 카드값도 못 내고 있다. 형이야, 형이 알아서 하겠지.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형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시어머니가 계속 하소연하니 기원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안 돼, 안 돼. 우리도 살 거 많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이번에만 빌려드리자. 금방 돌려준다던. 시어머니는 반년 넘도록 돌려주지 않았고 빌려간 돈 얘기 꺼내지도 않으셔서 어머님 30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돌려줄게. 결국 갚지도 않았어. 생활비 챙겨드리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 용돈 따로 챙겨드리는데도 나 몰래 남편 따로 불러내서 돈 좀 있니? 있으면 좀 다오. 남편한테 더 가져가서는 이걸로 우리 귀한 손자 옷 사입혀라. 형님네 식구들한테 쓰시더라고. 그걸 본 후에는 시어머니가 야금야금 뜯어가지고 못하게 남편 돈도 내가 다 관리하게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형 8월에 시골린다. 애 낳고 지금까지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았는데 결혼식 전에 신혼여행 가라고 1,000만 원. 미리 형한테 줘라. 초기금 무슨 1,000만 원을 줘. 형은 나 결혼할 때 10원도 안 줬어. 너 이번에 성과급 나왔지. 그러니까 성과급을 왜 형한테 주냐고. 내가 따 흘려본 돈인데 너는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뭐가 불쌍해. 제발 빨대 좀 그만 꼽으라고 해. 그럼 그 1,000만 원 나 빌려다. 내가 이자까지 다 쳐줄 테니까. 돌잔치 때 300만 원 빌려간 것도 안 주셨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빌려가셔서 이자까지 어떻게 주시려고. 너희 돈 좀 번다고 유했더니 나에게 역적 내시면서 남편과도 크게 다투셨어. 남편과 시어머니 한바탕 하고 난 후 남편은 시어머니 만나주지도 않고 남편도 나도 연락 안 받으니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셔서 내가 1,000년을 끊어놨다. 며 하소연하셨다고 하더라고. 1,000만 원 가지고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 되겠니? 내 가지고 들어가야지. 사돈한테 내가 1,000만 원 드렸으니까 그 돈 내가 갚아라. 친정엄마한테 깨지고 1,000만 원 신정엄마한테 드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이 상황 다 예상하시고 버린 일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이 사실 시댁 가서 시아버지께 모두 말씀드렸어. 내가 너한테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1,000만 원도 바로 너한테 입금해 줄 테니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말해주고. 당신 미쳤어. 사돈한테 전화해서 돈 빌렸다면 여행은 보내줘야지. 내가 그놈한테 땡전 한 푼 주지 말라고 했지. 돈도 없는 놈이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이야. 남은 빚도 지가 벌어서 갚으라고 해. 직장도 없는 애가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아. 우리가 도와줍시다. 당신이 그렇게 싸고 보니까 사고나 치고 돈 벌 생각 안 한 거야. 한 번만 더 둘째한테 돈 뜯어서 놈 도와줬다. 도장 찍을 줄 알아. 시아버지는 형님네 지원 완전히 끊어버렸고 돈줄 끊긴 아주버님은 공장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 남편 앞에서 형님네 부부와 시어머니가 제육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집 구한다고 털어간 내 돈이나 빨리 갚. 그 후로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우리만 보면 뭐 뜯어먹을 게 없나. 노리는데 우리 여유 생긴 상황인데도 시댁 갈 때는 세상 누더기 같은 옷에 다 해진 신발 신고 가서 맨날 더 높다. 고 징징대고 있어. 참, 중학생 남자아이 둘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도 있었어. 남편은 짠돌이라고 사네.
세탁기에 빨래 돌리면 더 꽉꽉 채워서 돌려야지. 이렇게 하게 돌리면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 식기세척기 안에 그릇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면서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왜 3개에 돌려 직접 설거지하면 되잖아. 전기세 아끼라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해대. 두 아들 생각해서 잘 먹이고 싶은 마음에 동네 식육점에서 등갈비 3만 원어치 사다 놓았어. 남편은 친구 만난다고 나갔고 나는 저녁에 아이들 등갈비에 비빔냉면 직접 만들어줬어. 남편 술 먹고 들어와서 왕수중 보더니 주말에 고깃집에서 외식하잖아. 근데 고기를 왜 샀어? 그것도 나만 속 빼고 자기들끼리만 먹었네. 자기도 친구들하고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왔잖아. 그리고 외식하면 3일이나 남았는데 고기 먹을 수도 있지. 식비 좀 아끼라고 했잖아. 이 더위에 나라고 등갈비 하고 싶겠어. 가성비 따져서 집에서 등갈비 해주고 냉면사리 사다가 비빔장 만들어서 애들 챙겨 먹였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름 돈 굳었다. 생각이 든 건지 아무 말 없더라고. 하루 주말 저녁에 시부모님 모시고 고깃집 외식했는데 들고기 구워서 나눠주고 고기 한 점 먹으려고 치면 쌈장 떨어졌다. 쌈장 가져와라. 또 한 점 먹으려고 하면 마늘도 더 가져와라. 상추도 가져와야지. 깻잎도 챙겨와라. 고기 구워서 애들이랑 식구들 접시에 놓아두니 내가 먹을 타이밍 놓치게 되더라고. 겨우 내가 먹을 고기쯤에서 굽고 뒤집으면 시어머니가 방금 뒤집은 거 본인 젓가락으로 또 뒤집고 고기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고는 아이고 잘 익었네. 그렇게 가져가서는 남편 입에 수울 털어넣더라고. 결국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먹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고기만 굽느라 너무 허기져서 냉면이라 한 그릇 야무지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 갈비탕 아버지는 뭐 드실래요? 물냉면 시켜라. 우리 김 여사님은 비행으로 시켜라. 오케이 김 여사님은 비행이 애들 거 비행 2개 시킬 거니까 당신은 애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겠네. 아니야 내 것도 하나 시켜줘. 나 지금 배고파. 애미야 여기 후신냉면 아니라니까 양이 생각보다 많아. 그때 아버님까지 거들어서 애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양도 많으니 2개 켜서 나눠 먹어라. 내가 면 한 그릇 다 먹는 게 아까운 건가. 이런 생각하느라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이 남편이 그대로 주문해버리더라고. 내가 냉면 하나 시켜 먹는 게 아까워서 그래. 무슨 소리야. 양이 많으니까 애들이랑 나눠 먹으라는 거지. 아까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크는 애들이라 잘 먹네. 남기지 말고 많이 먹어라. 하시는 시부모님 보면서 냉면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게 어찌나 서럽던지. 하세요. 갈비 2인분에 물냉 하나 주세요. 그리고 돼지갈비 3인분에 비행 2개 따로 포장해 주세요. 왜 또 시켜? 지금 우리가 시킨 것만 해도 16만 4천 원 나왔어. 16만 4,000원 운운하는 걸 보니 내가 먹는 게 아까웠던 게 맞네. 그걸 누가 다 먹으라고 시켜. 갈비 2인분하고 냉면은 제가 먹을 거고요. 포장은 친정에 가져가려고요. 갈비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이 내가 먹는 모습 안 이쁘게 보셨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 야무지게 먹고 나왔네. 당신이 먹는 거 이렇게 밝히는 사람인 줄 몰랐네. 자기가 쪼아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못난 사람인 줄은 이제 알았네. 뭐 내가 좋아해? 내 티셔츠 한 장이라도 사면 화내고 지 돈이라고 쓸 때마다 눈치 주고 쇼핑하면 영수증 일일이 확인하고 이게 안 좋아하네 쌓인 게 많았나 보네. 계속해봐. 쥐꼬리만한 생활비 주면서 전기세 아껴라 식비 아껴라. 어쩌다 동네맘들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여자들끼리 돈 지랄한다고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회사에서 쪽팔리면 안 된다고 명품 온 명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온갖 허세 다 떨고 다니지. 애들 운동화 블렌드 사주면 돈 아끼라고 지랄지랄 하는 거 회사 사람들은 알아. 너 뭐 잘못 먹었냐?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사람 지락 벼락하니까 재밌지. 애들 봐줄 사람 없어서 잘 나가던 회사 관두고 집에서 살만한 지 10년도 넘었지만 나도 이제부터 돈 벌 거야.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능도 봐야 하는데 동네에서 알바나 하든가. 알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창업할 거야. 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퇴직금 받은 거 한 푼도 안 쓰고 주식에 넣어놔서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니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매출 뛰어서 남편 수입보다 훨씬 많이 벌게 됐어. 여보, 청소는 다 해놨는데 우리 외식하러 갈까? 외식은 무슨? 애들 잘 먹여서 들어갈 테니까 자기는 집에서 먹어.
비할 깨야지 혼자 있을 땐 에어컨 끄라고 했잖아. 선풍기만 틀고 있으라고. 미안 내가 깜빡했네. 그리고 방마다 불은 왜 켜놨어?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 자, 받아. 요즘 매출이 대박이라서 기념으로 하나 샀어. 야, 내가 더 잘할게. 이제는 남편이 내 눈치 보고 사네. 아끼라고 했잖아, 안. 참, 30대 유아맘도 있었어. 출산하고 6개월 지났는데 몸무게는 조리원 나올 때랑 별 차이 없고 뱃살도 그대로야. 보유량 적어서 지금은 분유만 먹이고 있어. 하루 중 제대로 먹는 게 저녁 한 끼뿐이고 그 시간밖에 밥 먹을 시간 없어서 그런지 뱃살 안 빠지더라고. 남편은 원래 95kg 있는데 건강검진 결과 복부 비만 혈당 높게 나와서 그때부터 살 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다이어트 성공해서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몇 달 전부터 난리야. 남편은 운동하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어서 육아에 서울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애 보여달라고 하시길래 시댁 갔더니 운동해라. 식단도 살 안 찌는 걸로 좋은 것만 먹고 그래야지. 누군 살찐 모습이 좋을까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정말 듣기 싫더라. 시아버지 관리 좀 해야겠다.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썩은 표정 지었네. 4살인데 본인들이 왜 빼라 마라 하는 건지. 임신 전엔 날씬했는데 애 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래요, 어머니. 어이쿠, 그럼 하나 더 나오면 더 찌겠네. 시누이는 내 둘 낳고도 날씬 난 것 좀 봐라. 살 좀 빼 제 살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살쪘다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살쪘다고 안 하시거든요. 에이, 그건 아니지. 아무리 딸이라도 2살 찐 건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어머니가 애 좀 봐주실래요? 그리고 관리 좀 하게 돈 좀 주시고요. 애 낳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보약이란 다이어트 약까지 다 해주시면 그때 살 뺄게요. 라고 받아쳤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운동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이하등 뻘 봐라. 안 그래도 시댁에서 열받아서 온 사람인데 그런 소리 들으니 더 열받더라고.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빨래 청소애기 챙기다 보면 내 몸 관리할 시간이 어디여. 자긴 저녁 먹고 운동하러 나가면 끝이지만 나는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먹는다고. 자기는 시부터 운동한다고 나가서 애기 잠들면 들어오고 살 뺄 시간이 어디냐고. 갑자기 왜 그래? 나 좀 나갔다 올게. 야, 그럼 애는 누가 봐? 혼자서 잘해봐. 막상 나오긴 했는데 갈 데도 없더라고. 분식집 보이길래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랑 오뎅, 김말이 튀김 사서 다시 집으로 갔어. 왜 이제 와? 애가 여보만 찾다가 겨우 잠들었단 말이야. 나는 대꾸도 안 하고 먹기만 했어. 다디 프로필 찍는다고 했잖아. 꼭 야식을 먹어야겠어. 자기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나도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뿐이야. 하면서 맛있게 먹었지. 이러니까 살찌지. 나 낳고 야식 처음 먹는 거야. 자기 운동하는 거 방해될까봐 먹고 싶어도 못 먹었다고. 그리고 우리 아기 품느라 찐살이 안 빠지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왜 자꾸 살쪘다고 하는 건데 내 말은 다이어트 좀 하란 소리지. 살을 빼고 말고는 내 자유지. 시댁 갔더니 어머니랑 아버님이 살 빼라고 하더라. 내가 살쪄서 여보나리 피해준 거 있어. 피해준 건 없지. 근데 왜 시비야? 다음날 남편은 시어머니께 살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했어. 알겠다. 앞으로는 말 조심하마. 남편은 그날 이후로 바디 프로필 찍는 건 뒤로 미루고 저녁엔 아기 봐주고 야식도 만들어서 같이 먹더라고. 지금 당장 살 안 빠지면 뭐 어떤가요? 살쪘어. 당당하게 살려고요. 아, 결혼 12년 차 초등학생 아이 키우고 있는 40대 전업주부도 있었어.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면서 속옷 벗어나길 세탁 바구니에 옷 담았는데 남편 속옷에서 검정색 긴 머리카락 붙어 있더라고. 내 머리카락은 아닌데 오빠 팬티에 이 긴 머리카락 뭐야? 머리카락 모르겠는데 난 머리가 짧잖아.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자가 긴 머리였는데 혹시 그때 묻은 건가? 말이 되는 소리래. 어쩌다 붙었겠지만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날 이후 남편 모든 행동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됐어. 하지만 딱히 의심 갈 만한 정황 없더라고. 아, 아파. 어쩐지 며칠 전에도 배터리가 빨리 닳아있더라. 남의 폰을 왜 뒤져봐. 자기 의부증이. 하면서 남편은 폰 앨범도 보여주고 카톡 내용까지 모두 보여줬어. 원래 훔쳐보지 말고 보고 싶으면 나한테 보여달라고 말해. 언제든지 보여줄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일로 부장님과 1박 2일 출장 갔는데 영상통으로 남편 머무는 숙소 구석구석 보여주고 화장실 안까지 보여주면서 나 안심시켜줬어.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밥 먹고 설거지해주고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그 뒤론 남편 휴대폰도 보지 않고 출장에 가서 연락 잘 안 돼도 그런가 보다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데 남편이 우산 안 챙겨갔길래 우산 들고 뛰어가면서 남편 불렀는데 우산 가져가야지. 비 와서 잘 안 들리는지 대답도 없고 금세 아파트 입구 쪽으로 가더라고. 그런데 입구에서 명차 한 대가 남편 앞에 섰어. 검정색 긴 머리 둘의 분위기 심상치 않았고 그 모습 목격한 순간 손발 떨리더라고. 그 머리카락이 저 여자 거였어. 비 오는데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간 거야? 좀 뛰다가 편의점에서 하나 샀어. 바쁘니까 내가 이따 전할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하다니 배신감에 눈물 다 났어. 퇴근 시간 맞춰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 기다렸어. 오늘이 너희 제삿날이다. 자기가 웬일로 나와 있어. 저 여자 누구야? 우리 부장님. 부장님이 출퇴근도 시켜주고 아침마다 뽀뽀도 해주냐. 남편은 당황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더군. 증거들 모아 전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어. 나는 짐 싸서 딸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 너희 싸웠다면 경석이가 걱정 많이 하더라. 기억해 자상한 남편이 어디니. 어머니 그 사람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핀 얘기는 들으셨어요. 손만 잡은 게 전부라 오빠가 그래요. 손만 잡았다고 다음 단계까지는 안 갔겠지. 출장도 같이 다니면서 갈 때까지 간 사이라고. 내가 어떻게 했길래 착한 내 아들이 바람을 잡히니. 남자들 외롭게 하면 안 돼. 안쓰럽게 생각하고 참고 잘 살아라. 그렇게 아드님이 불쌍하면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혼할 거니까. 그날 밤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펴. 곧 정리하겠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서 꺼져 대게. 남편 번호 찍어요. 제 남편에겐 말하지 말아주세요. 말하더라도 내가 먼저 말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 여자 남편에게 불륜 현장 사진과 카톡 대화방 캡처본 모두 보내줬어. 내가 기다려주라고 했잖아. 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어. 이 나쁜 년아. 남의 가정 파탄 내고네 집구석은 무사할 줄 알았니? 너 상간녀로 고소할 거야. 남편에게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이혼할 생각이지만 아빠나 딸 때문에 망설여지긴 하네. 이혼은 내 인생에서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생 헛산 것 같고 허무하게 느껴져. 글쎄 30대 중반 여자도 있었어. 부부는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 결혼식 올리게 됐는데 나는 신혼여행에 로망이 있어서 신혼여행만큼은 유럽으로 다녀오고 싶었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 나중으로 미루게 됐는데 그동안 신혼여행 못 간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지 신혼여행 얘기 꺼내더라고. 자기야 이번에 우리도 신혼여행 다녀올까? 연차 써서 다녀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지. 그때 신혼여행 가려고 통장 따로 만들어놨잖아. 비용은 충분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었던 유럽으로 다녀오자네. 신혼 유럽으로 간다며. 언니 유럽 여행 가세요. 난 유럽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럼 아가씨도 남친하고 결혼하면 유럽으로 신혼여행 다녀오세요. 결혼은 무슨. 남자 쪽이 결혼 자금 없어서 내 운전에 나갈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딸 노처녀 만들어 놓고 내 팽겨치기만 해봐라. 결혼한 친구들 보니까 시어머니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던데 오빠랑 언니는 왜 우리 엄마 여행 안 보내줘요? 저희도 신혼여행 가려고 결혼 전에 따로 모아놓은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버는 거는 다 아파트 대출 갖고 있어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꼭 보내드릴게요. 우리 엄마 혼자서 저희 뒷바라지만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이번에 엄마도 모시고 가면 안 돼요네. 신혼여행에 어머님을 말이. 신혼여행이지 이제 신혼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혼여행에 같이 가는 건